자, 아홉 번째 ROR 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액티브 레코드의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강의했던 거 이어서 연결되는 부분, 쿼리 인터페이스인데, 쿼리 인터페이스는 실질적으로 레이즈 개발뿐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하고 커넥션 부분을 요즘은 이제 ORM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이래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ORM을 이용한 그 액티브 레코드를 레이즈는 디폴트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소시에이션 부분도 액티브 레코드에 관련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쭉 설명을 했었고, 오늘 강의할 내용에 이 레일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쿼리 인터페이스 이 부분도 액티브 레코드에서의 그 셀렉트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존에는 SQL 쿼리문을 액티브 레코드를 이용하면은 순수한 SQL 문을 코딩을 하지 않아도 액티브 레코드에 array이라고 하더라고요. AREL. SQL 문을 직접 쓰지 않고 메소드로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때는 정말 SQL문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조인 명령의 경우에 아우터 조인,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세밀한 그런 조인 명령어는 직접 SQL문을 입력해줘서 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 리뷰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셀프 조인에 대해 강의했던 거, 그거를 좀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셀프 조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belongs to와 has many helper method를 각각 셀프 조인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has and belongs to many라는 helper method를 이용해서 또 셀프 조인하는 두 가지를 아마 해서 has and belongs to many association helper method의 옵션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끼리 같이 잘 몰랐던 association foreign key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볼 거죠. 그래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일단 그 employee라는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mployee 모델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employees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는 이 employee 하나의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그 employee의 자기 매니저 또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 이런 관계를 employees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고 가이드에 보면 그렇게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면 employee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employee는 매니저의 belongs to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ubordinate, 이건 이제 부하 직원의 뜻인데, employee는 자기 부하 직원을 has many 관계로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존하는 테이블은 매니저라는 테이블은 없죠. 그리고 subordinate라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우선 맨 처음에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각각의 테이블이 다 있고 모델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니저라는 모델에서의 클래스 정의의 선언 중에는 모델은 has many employees가 되겠죠. 그리고 subordinate 클래스에 정의되는 association 선언은 belongs to employee가 되겠죠. 또 employee는 belongs to manager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각각의 그 매니저라든지 subordinate 테이블을 쓰지 않고 이 하나의 employees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모델을 정의할 때 매니저에 대해서는 실제 이 매니저의 클래스는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옵션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옵션을 줘서
이놈이 실질적인 클래스 네임은 employee다라고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같은 게 정의를 해줌으로써 결국 이거는 이제 셀프 조인이라는 자기가 자기를 조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플로이하고 서브오디네이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브오디네이터는 자체적인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자체적인 서브오디네이터에 대한 클래스가 실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클래스를 인플로이 클래스로 셀프 조인을 하겠다 하고 해서 이제 클래스를 네임을 인플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이 모든 개념을 하나의 인플로이 클래스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인플로이는 일단 밑에 as many subordinates 복수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has many로 들어갈 때는 영문법을 따라서 생각하면 편하죠. subordinates 복수를 쓰고 또 employee는 belongs to manager라고 여기서 정의가 되는 거죠. 우선 subordinate는 아까 다 이야기 나왔죠. 클래스 네임, employee 써주고요. 또 belongs to manager에서 이게 단수입니다. 그죠? belongs 자기는 한 사람한테만 지금 속하고 있으니까 클래스 네임, employee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각각에서 근데 결국은 다 하나의 모델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의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foreign key가 필요한 겁니다. 연결할 수 있는 foreign key. subordinate가 employee에 또 employee가 manager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키는 foreign key죠. 그래서 foreign key는 has many 관계에서 subordinate의 foreign key로서 연결한 고리는 employee ID가 되겠죠, 당연히. has many 관계에서 이놈이 요거를 참조하려면은 요 상위 parent 클래스의 클래스 이름에다가 언더바 아이디를 붙인 이거를 레일스는 디폴트 키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니저에서는 이 foreign 키를 employee가 연결할 수 있는 키고리는 매니저 아이디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봤지만 로겐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다시 한번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선 셀프 조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번들 인스톨이 되면 디렉토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employee 모델을 scaffold generator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loyee 모델에는 account 필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예제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employee ID 인티저와 manager ID 인티저 필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employee 모델 클래스에서 예제의 내용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모델 디렉토리에 employee 클래스를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읽는 내용은 employee 모델이 has many subordinates. subordinate는 부하 직원이라는 뜻이고, 클래스 네임은 self join으로 employee를 모델을 여기다 다시 쓰게 되겠습니다. belongs to는 manager, 여기에 또 클래스 네임은 employee로 self join하게 되겠고, 이 매니저에서는 foreign key를 매니저 ID로 하겠습니다.
subordinate에서는 별도로 foreign key를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까 스카폴드로 employee 모델을 만들 때 employee underbar ID 를 foreign 가정하는데 key를 지정했던 바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foreign 그러나 key를 밑에 성명하면 안 옵션을 되죠. 추가를 하지 않으면 밑에 성명. 왜냐면 밑에는 클래스 인플로이 이름이 아이디를 underbar 착용하기 때문에 ID가 매니저 디폴트로 아이디라고 foreign key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요. 레일스가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 이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레일스 콘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employee 한 사람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를 하지 않았군요. 이런 실수는 흔히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이스 콘솔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것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employee 레코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또 한 명의 employee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세 사람을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mployee 클래스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employee의 지금 인플로이 저거는 아이디 값이 3이죠. 마지막에 빈 배열이 결과로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매니저라고 치면 매니저에는 할당되어 있지 않죠. div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선 subordinate 우리가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account. 이때는 우리가 sub 1이라고 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ccount 이름이 sub 1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셀프 준 인플로이 아이디가 3이 바뀌죠. employee ID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employee의 마지막에 만들었던 employee ID 값이 3이기 때문에 이 employee ID가 3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as many로 연결해 놓으면 child 객체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자동으로 child 객체의 foreign key 필드 값이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nager, belongs to manager를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manager 다음에 create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요. belongs to 속하는 필드를 새로 추가할 때는 create를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account 속성을 하나 주고요. man1이라고 추가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매니저 사실 저때 매니저 아이디 값도 저 자기 릴레이션, 어서시션을 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저 거꾸로 위로 올라갈 때는 저런 식으로 할 때는 저게 입력을 해줘야 되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내가 여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도 account man1이 생성되고요. 매니저 값이 3으로 할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emp subordinates 치면
방금 전에 추가했던 the one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를 보시면은 매니저는 좀 추가했던 맨 one이 반환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봤고요. 자, 이번에는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그 옵션 중에는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셀프 조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s and belongs to many에서 many to many 셀프 조인에 대한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foreign key와 association foreign key를 같이 조합해가지고 쓰는 거를 기억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걸 같이 쓰는 경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저도 이제 이 다이그램 다시 그렸는데, 자, 여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저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 유저는 friend라는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has to many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저도 has and belongs to many friend고, friend도 has and belongs to many users가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friend는 실제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요놈의 클래스는 유저를 참조한다는 거죠. 클래스 네임은 셀프 조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friend라는 거를 우리가 가상의 모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has many 관계, 그리고 서로는 belongs to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에 있고, 자, 이런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에서는 지금은 이제 이게 셀프 조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상의 모델로 생각하셨지만, 셀프 조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모델이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3의 조인 모델은 필요가 없는 것이 has and belongs to many association의 특징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를 선언한다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조인 테이블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조인 테이블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조인 테이블에 유저의 아이디가 foreign key로 있어야겠고요. 또 이 조인 테이블에 friend에 대한 조인 키가 있어야겠죠. foreign key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유저 아이디와 foreign underbar id에 대한 foreign key로 이루어진 조인 테이블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만드는 마이그레이션, 이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줄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유저죠. 실질적인 유저와 유저가 서로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를 가질 때 조인 테이블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디폴트로 raise는 users underbar users가 됩니다. raise가 조인 테이블에 대해서 디폴트로 인식하는 그 규칙은 이 모델 이름 앞에 있는 이 알파벳 순, 사전 순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언을 할 때 users underbar users를 얘가 raise가 별다른 선언이 없으면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users underbar users라는 게 좀 너무 헷갈리니까 users underbar friends라는 테이블 이름을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해 놓고 그놈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별도의 조인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조인 테이블 옵션을 써주고 실질적인 조인 테이블의 이름을 여기다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users underbar friends라는 이름은 raise가 이 유저와 유저 관계에서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조인 테이블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 테이블을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요 유저 클래스에 대한 선언을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저는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로 friends 복수를 씁니다. 그죠? 복수로 연결할 겁니다. 그러나 이 friends라는 모델은 실질적으로 셀프 조인이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riend 클래스에 똑같이 has and belongs to many users라고 해줘야죠. 두 개의 모델에서 똑같이 서로 상대방 모델을 has and belongs to many 해야 됩니다. 똑같이 선언을 해주고, 그러나 여기서는 셀프 조인을 걸기 위해서 이 friends에 대한 모델을 클래스 네임을 지정해서 users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이 아니고 이거는 셀프 조인이 되는 모델이 되겠구나라고 레이스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 테이블을 여기다 옵션을 주지 않으면 레이스는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이놈 실제는 유저이기 때문에 users underbar users라는 제3의 조인 테이블을 레이스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users underbar users가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인 테이블의 옵션 지정해서 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나오는 foreign key와 association foreign key 요 두 개의 조합은요, 머릿속에 many to many, has and belongs to many 관계에서 셀프 조인을 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일단 머리에 박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냥 외울 필요도 없이요, 그냥 개념적으로 foreign key는 유저가 요 제3의 테이블에서 생각을 하세요. 두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foreign key가 있는데, 이 두 개의 foreign key가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지금 이게 셀프 유저로 있대. 그래서 foreign key를 일단 유저 아이디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그러나 여기서 지금 유저 아이디로 썼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디 foreign key는요, 다른 이름 써도 돼요. 우리 가이드에는 this underbar user underbar id를 썼고, 그건 other underbar user underbar id를 썼죠. 그렇게 지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왜? 여기 선언에다가 foreign key를 지정을 해놨고요. 또 association foreign key를 이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찾을 때는 요 키 값을 제3의 조인 테이블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foreign key, association foreign key는 하나의 페어로서 옵션을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이렇게 조인 테이블을 생각하셔가지고 옵션을 설정해주면 혼돈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many to many self join에서 쓰는 옵션으로 잘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이렇게 foreign key에 friend 아이디, 이 friend 상대방의 friend 아이디는 association로 연결할 때 쓰는, 다시 말해서 user.foreign's.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연결되는 키를 friend 아이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의 association 관련 부분에서 has and belongs to many의 helper method의 옵션 중에서 association foreign key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크린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has and belongs to many helper method의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은 대개는 다대대 관계의 셀프 조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저 클래스는 friend라고 하는 모델을 다대다로 연결하는데, 보시다시피 클래스 네임에 유저 옵션이 지정됨으로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reign 유저와 key 옵션이 friend는 그거는 이제 셀프 조인되는 출원해서 그런 레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has and belongs to many니까 예상을 다대다 하시는 관계, 거죠. 즉 그래서 다대다 관계의 셀프 조인에서 사용되는 association foreign key 옵션은 associational foreign key를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has and belongs to many associational helper method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조인 테이블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인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대개 이런 조인 테이블을 여기서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유저와 유저가 다대다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users underbar users라는 조인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users underbar users 테이블은 이름이 두 개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users underbar friends라고 하는 조인 테이블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users underbar friends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조인 테이블에다가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조인 테이블의 구조는 보시다시피 유저와 friend를 레퍼런스합니다. 다시 말해서 users friends 테이블에는 유저 아이디와 friend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는 조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현재 레이스 콘솔로 들어가 있고요. 유저가 현재 두 사람이 있군요. 유저가 유저 1, 유저 2 두 사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저 1번을 불러와서 그
그 유저 1의 friends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유저 1의 friends는 유저 2가 friends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저 1의 친구들 연결을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유저 1 friends 예, 유저 find 2번 유저를 친구로 등록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됐죠? 예,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인 테이블을 만드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그 클래스 정의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박스 해놨죠. 이 ID를 false라는 옵션을 반드시 지정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 ID가 생성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reference method, 이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users underbar friends 테이블에 belongs to user, belongs to friend가 자동으로 삽입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인티저에서 직접적으로 foreign key를 정의해 줄 수도 있죠. 이때는 그렇게 users underbar friend에 belongs to user, belongs to friend이 삽입이 안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걸 써도 무방하고요. 사실 클래스 정의를 다시 한번 선언을 자기가 검토해 볼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와 foreign key에 대한 인덱스를 추가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서 빠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bidirectional association이라는 관계인데, 이 개념도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커스텀하고 오더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고 서로는 has and belongs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커스터머 한 사람을 불러서 C에다가 할당하고 그 커스터머의 오다 중에 첫 번째 오다를 O라고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의 first name과 커스터머 first name을 서로 비교를 하면은 같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C의 first name을 만이로 변경해 줍니다. 할당을. 그 다음에 서로를 비교하면 틀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은 거를 가리키는 건데 참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요거 문구가 실행이 될 때 SQL에서 쿼리를 불러오고 되고요. 또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쿼리를 불러옵니다. 결국 요 C와 O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한 참조값은 다르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inverse of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면요. 이렇게 끝에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똑같이 반대로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할당하다 하더라도 비교했을 때 결국 같은 것을 참조하게 돼서 변경된 값이 같이 참조된다. 그래서 true가 된다. 자, 이제 쿼리 인터페이스인데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액티브 레코드를 이용하면 실질적인 SQL 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쿼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를 사용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무관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atabase.yml의 데이터베이스 정의를 변경해 주기만 하면은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ORM을 이용한 단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특이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약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액티브 레코드에 대한 쿼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에서 우리가 쿼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실질적인 SQL문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직접 이런 그 액티브 레코드의 find method에 들어가는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SQL문이 바로 만들어지고 그 만드는 SQL문은 바로 실행이 되고 또 실행된 결과 값은 루비의 액티브 레코드 오브젝트로 다 데이터 값이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가 끝난 다음에 after find라는 콜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ind 메소드의 종류는 이렇게 한 1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SQL 그 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SQL 문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메소드를 준비를 해놨죠.
단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쓰고 있는 그 find 메소드에서 리턴해주는 결과값은 액티브 레코드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액티브 레코드의 릴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릴레이션 값을 리턴해주는데 액티브 레코드의 릴레이션이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지금 보는 find 메소드를 체인 형식으로 계속 붙였을 수 있다. 또 중복에서도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이라는 리턴 값을 해준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과 관계해서 스코프도 결국 릴레이션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스코프가 이런 find 메소드를 잘 같이 섞어 쓰게 되면은 상당히 그 SQL 쿼리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선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이걸 그룹핑해 보면요, 쿼리 결과를 하나의 객체만 불러오는 그런 메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일견 보자마자 바로 저건 뭐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find는 primary key, 디폴트 primary key를 이용해서 쿼리해 올 때 그때 find 다음에 id 값 숫자를 바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면 그 바로 문구는 이렇게 되죠. 클래스 이름을 쓰고 모델 클래스 이름을 쓰고 find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레코드 번호를 여기다 쳐주게 되면 여기서 불러오는 거는 클라이언트 하나만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는 10, 퍼센트 이제 라인이라는 결과값을 이제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레코드가 여기서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파인더를 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찾고자 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는요, 예외를 발생합니다. exception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 예외가 발생할 때에 대한 처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first는 그야말로 이제 find 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first를 쓰게 되면 제일 첫 번째를 먼저 찾아주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SQL 모드로는 이렇게 리미트 1을 쳐주면요, 모든 걸 불러와서 맨 처음에 하나만 이제 찾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first에 대한 가 없게 됐을 때는 nil 값이 리턴한다. 예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외는 발생하지 않는다. first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find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니다. first, last 뭐 이런 거는 없으면은 nil 값을 리턴해 준다. 객체, nil 객체를 리턴해 준다는 거죠. 자, last는 요거죠. 결국 여기서 order by에서 descend order를 해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거에 하나만 잡아내면 이게 last가 되죠. 그러나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 긴 SQL 구문을 쳐야 되는데 이 액티브 레코드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코드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bang 문자를 써서 first bang 라고 치면 이 bang은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까는 first나 last는 해당되는 레코드가 없을 때는 뭐가 리턴된다 그랬죠? nil이 리턴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디버깅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nil 값이 나오면은 사실은 디버깅 할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번거롭죠. 여기다가 bang을 표시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탑되기 때문에 바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irst bang을 치면 이렇게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죠. las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의 객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 이상의 다중 객체를 가져오고자 할 때는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불러올 primary key 값을 배열 속에 여러 개를 갖다가 주면 되겠죠. 아까 find 1 했지만 find 1, 뭐 10,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멀티플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데서 우리가 많은 레코드를 불러와서 어떤 일괄적인 배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find each라는 거하고 find in batches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primary key. find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열안에다가 복수개의 primary key 값을 넘기게 되면은 그에 해당되는 객체를 배열로 여기다 주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까 find의 속성을 말씀드렸지만은 특징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없다, 1도 없고 10도 없다 하면
예외를 발생한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그 놈을 불러온다. 는 게 되겠죠. SQL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SQL문에서 in이라는 옵션이 있죠. in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터미널 모드에서 dot 하고 to SQL 치면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모드에서 그건 알고 계시죠. 배치 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서버의 어떤 그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메소드, find each, 그다음에 이거와 사정격이 find in batch,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흔히들 유저 all 불러와서 그 많은 수천 개 또 만 개 이상의 이런 레코드 탑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find all 해가지고 불러오는 여기서 서버에 부하로 주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여기서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레이즈의 시스템에서 프레임에서 한 1000개 정도 미만에서는 이런 식으로 all 불러와서 작업을 처리해도 크게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는데 이 1000개를 넘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ind each 또는 find in batch를 이제 두 가지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nd each라는 것은 그 find 해온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레코드를 하나의 모델로서 요 다음에 오는 블록에 넘겨준다. 그러나 in batch는 뭐냐면은 하나하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find에서 오는 그 모든 레코드를 한꺼번에 블록으로 배열 형태로 보내준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find each를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아주 심플한 형태로 find each 하면은 옵션도 이제 생각하지 말고 기본 디폴트 옵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find each 유저의 모든 걸 불러와라. 그래서 이런 식의 구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불러올 때 이때는 하나의 레코드를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씩 톡 던져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해당 객체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find each나 find in batch를 쓰는 이유는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배치 사이즈를 해가지고 그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를 한 5000으로 사이즈 지정하면은 5000개씩 불러온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find each 안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할 때는 스타트 포인트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불러온 것 중에서 2000개 이후부터 5000개씩 불러와서 작업을 하라 해서 스타트 포인트. 요거는 SQL에서 offset, 리미트 그런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000개라는 거, 디폴트 값이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아까는 find each 다음에 do 블록 썼지만 짧은 문장이 있더니 braced 가로를 쳐가지고 쓸 수도 있다.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 조건 없을 때는 그냥 배치 사이즈만 지정해줘서 했는데 요 배치 사이즈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ind each에서는 find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스타트는 옵션 두 가지 추가됩니다. 이 내용 밑에 참조하시면 되고 in batch에서는 each하고는 다르게 불러오는 모든 거를 아예 모델 배열 형태로 한꺼번에 이 블록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include 쓴 것은 find에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include 옵션이 있죠. 이거는 eager loading이라는 거 이전에 설명드렸죠. eager loading 한 번 쿼리로 관련된 어소시에이션 다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include 옵션을 여기서 썼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를 여기서 보면 invoices 복수를 썼습니다. 아까는 뭐죠? 단수 썼죠. A 유저, 그죠? 각각을 넘겨주니까 in batches에서는 복수를 뜬다는 거죠. 단수 복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사실 뭐 여기서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걸 써도 됩니다. 단수를 써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인 레이즈의 COC 그 컨벤셔널을 생각한다면은 나만 코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코딩을 리뷰할 때 굉장히 판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즈가 하는 방식을 따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배치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제한점은 이 오더스하고 리미트라는 것은 이 인배치에서는 쓰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인배치 그 내부에서
이 오더와 리미트 옵션을 쓴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인배치에 들어가는 옵션에서 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바인딩 배치에서 넘겨준 그 모델의 배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익스포트 해가지고, 익스포트는 저도 찾아보니까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넘어온 것을 전부 다 각각으로 갖다가 이치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옵션 써서 이렇게 배치 사이드 진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웨어입니다. 웨어는 스트링, 어레이, 해시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죠. 스트링은 그야말로 바로 흔히 보는 웨어절에 쓴 그대로 그 문자를 그대로 같이 쓰면 된다는 거죠.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어레이 방식으로 쓸 경우, 어레이 방식을 쓸 때는 퀘스천 마크를 써서 그 다음에 이 퀘스천에 들어갈 것을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퀘스천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씩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만약 없다, 개수 모자란다 하면 뒤에는 닐 값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인터폴레이트 방식의 값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SQL 인젝션으로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하기를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퀘스천 마크를 썼지만은 이제는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써서 이렇게 심볼 형태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심볼 이론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넘겨진 파라미터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레인지 쓸 수 있습니다. 루비에서는 레인지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죠. 레인지 형태로 해서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시 형태로 쓰는 건데 왜 array 컨디션에 썼는지 다음에는 거의 똑같은 건데 이렇게 create as를 레인지 형태로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 SQL문에 비틴이 있죠. 비틴에서 이 값이 넘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쉽게. 다음은 이제 해시 형태. 해시 형태의 컨디션은 이렇게 그 모델 테이블에 있는 필드 값을 심볼 형태로 해가지고 해시 형태로 값을 줍니다. 그래서 같으냐 하는 그런 조건을 해시 형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인지 형태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똑같죠. create at time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요 time midnight에서 재밌는 거는 루비에 아주 재밌는 거 있죠. 이렇게 숫자 쓰고 돼 있으면은 숫자도 다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영어 문장처럼 one day 딱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루비가 재밌는 게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SQL문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between이라는 SQL 문을 쓸 수가 있다. 자, subset condition. subset condition은 subset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in이라는 게 있죠. i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요구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 ordering. 요거는 뭐 SQL문의 order by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문자로 와서 쓸 수 있고, 옵션은 두 가지 있죠. sending, ascending 두 가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 그대로 하여튼 그 order by 쓰는 문자를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lect 메소드를 쓰게 되면요, 전체를 안 불러오고 디폴트로 여기서 자기가 지정하는 필드 항목만 불러오죠. 이때는 여기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read on입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추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정한 속성값, 레코드 필드를 지정한 거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호출하게 되면은 불평을 또 합니다. 예외를 발생시키죠. 그 해당하는 옵션이 없다거나 어트리뷰트가 없다고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select에서 이름만 불러왔을 때 우리 select distinct 옵션 알죠? unique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unique 쓰면은 distinct가 간다. 이렇게 select를 unique하게 불러온 다음에 이 unique 옵션을 오프할 때, 끌 때는 그냥 unique에다 false를 주게 되면은 이 옵션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limit offset. 이거는 뭐 다 알죠, 그죠? 이거는 페이징 할 때 이 select 문 쓸 때 limit하고 offset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limit, offset. 그룹 똑같습니다. SQL문의 그룹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고, 그래서 SQL문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은
그룹 바이에 대한 뒤에 그대로 간다. 요 내용이 그대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룹에다가 우리 조건 저장한 거 있죠. SQL문에 having이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은 그룹 바이의 옵션을 이 조건일 때 이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불러오는 것을 having을 써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죠, having. 그룹 바이 뒤에서 바이자 오더 바이, 그룹 바이는 뺍니다 여기서. 그게 뭐 필요도 없죠. overriding condition 해서 이거는 재밌는 기능인데요. except only, reorder, reverse order라는 게 있습니다. except는 뭐냐면요. 요거 맨 끝에 except 붙이면 앞에 있는 요 메소드를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cept order 하면 order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옵션이에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except의 반대는 only죠. order와 where find 메소드만 작동하게 해라. 그래서 order, where만 해라. 당연히 리미트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옵션. 다음 리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has many 관계에서 이 코멘트의 오더를 이렇게 지정했는데 10번째 포스트를 불러와서 코멘트에서 이름으로 리오더를 하는 경우 이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실전에서. 리버스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센딩, 디센딩 오더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있어요. 자, 오더는 네임인데 그냥 오더 네임이면 디폴트는 뭐죠? 어센딩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리버스 오더 치면요, 이게 디센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센딩이 디폴트에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오더가 디센딩이면 리버스 오더 하면 어센딩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어센딩, 디센딩. 이거는 아마 그 테이블 구조에서 그 타이틀, 컬럼 타이틀 클릭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저런 식으로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이 오더 메소드가 없이 쓰게 될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오더를 왔다 갔다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에 대해서 디센딩이 되겠죠. 디폴트는 어센딩이니까 디센딩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리드 온리 오브젝트.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클라이언트 다음에 리드 온리를 치면 그 다음에는 그 반환된 객체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면 예외가 발생한답니다. 리드 온리 레코드 예외가 발생한다. 리드 온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할 때 럭킹 레코드라는 겁니다. 동시 접속자가 있어서 동일한 레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죠. 경쟁적으로 동일한 레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일부 데이터는 업데이트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그런 걸 방지하는 걸 아토믹 업데이트를 합니다. 되려면 다 되고 안 되려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트랜잭션이 걸려야 되겠죠. 그런 상태를 아토믹 업데이트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액티브 레코드에서는 두 가지 락킹 메커니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optimistic, pessimistic 락킹이라는 것은 꼭 굳이 레이즈 액티브 레코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SQL 관련해서의 락킹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되는 용어죠. 그래서 optimistic 락킹은 그 레코드에 대한 버전 컨트롤을 해줍니다. 특정 레코드에 대한. 그래서 특정 레코드가 변경이 됐냐 안 됐냐를 버전 관련된 컬럼을 하나 만들어줘 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버전 번호를 하나씩 추가해 주면서 다른 사람이 이미 거기다가 세이브하게 되면은 동시에 버전 1번을 두 사람이 불러왔어. 레코드를. 근데 한 사람이 저장해버렸어 미리. 그럼 그 버전 번호가 2번으로 올라와 버려.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저장하려면 버전이 1번이었는데 2번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저장이 안 되게 락킹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 패시미스틱 락킹은 DB에서 지원하는 락킹 시스템을 쓴다. 아예 한 사람이 레코드를 하나 물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아예 그 레코드에 접근을 못하게. 그런 거죠. 다시 요약 정리하면 옵티미스틱 방법은 일단은 테이블에 락 버전이라는 디폴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락 버전이라는 컬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것은 제로를 세팅해주고 우리가 set locking 컬럼이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이름을 따로 지정해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1번에 대한 레코드를 C1, C2 클라이언트 두 사람이 각각 불러왔어요. 근데 C1의 이름을 마이클로 바꿔주고 저장을 했어요. 근데 C2도 똑같이 이 first name인데 여기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저장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예외 발생합니다. 왜? 이게 여기서 이제 락 버전이
여기서 저장할 때 하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락 버전은 1번인데 이게 증가시켜서 2번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 락킹을 관리하는 방법, 이 옵티미스틱 락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옵티미스틱 락킹을 아예 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optimistically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false를 지정해주면 이거를 기능을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락킹 컬럼 이름을 이렇게 set lock 컬럼으로 해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pessimistic 락킹은 DB에서 제공하는 그런 락킹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디폴트로는 불러오는 레코드에 대해서 아예 exclusive lock, 다른 사람 절대 거기다 다시 접근을 못하게 락을 걸어버리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대개는 트랜잭션 안에다가 구현을 하게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폴트는 for update라고 하는 SQL 문이 있습니다. 다음 락인 시어 모드라는 것은 내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버리면은 시어 모드에서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스미스틱은 대개는 트랜잭션 안에다가 걸어준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해가지고 아까 아토믹 업데이트라는 말 썼죠. 아토믹 업데이트를 위해서 트랜잭션 브레이크 걸어주고, 그 모델에 대해서 불러올 때요, 맨 먼저 이제 락을 걸어줍니다. 락 걸고 first, 아주 쉽죠, 문장을. 이렇게 해서 저장해버리면 되고, 이때 불러가지고 오는 SQL 실행문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뒤에 보면은 for update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걸면은. 그래서 이 락이 있기 때문에 for update가 나옵니다. 이건 디폴트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락 인 시어 모드라고 우리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렇게 트랜잭션에다 락 아니다 옵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이때는 인크리멘트, 이거는 카운터 인크리멘트 시키는 거죠. 뷰라는 컬럼을 숫자를 플러스 해주라는 거죠. 아예 트랜잭션 걸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락을 먼저 걸고, 이거는 락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레코드 하나 불러와서 그 다음에 뭐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인스턴스에다가 with 락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인은 테이블과 테이블을 서로 조인하는 거죠. SQL문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대부분 알 수 있고요. SQL문 그대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다음에 joins 해가지고 문자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left out join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구인하면 되고, 밑에는 SQL문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해시, 어레이나 해시, 이거를 어소시에이트 이름을 바로 써가지고 쓰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너 조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한 개의 어소시에이션을 지정할 때, 하나 이상 지정할 때, 그다음 중첩된 거 지정할 때, 1차 레벨, 그 다음에 2차, 3차 레벨로 넘어갈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자, 왼쪽에 현재 모델 클래스의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있고요. 포스트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또 포스트 코멘트가 달리고, 그 다음에 게스트가 코멘트에 대해서 게스트가 코멘트를 작성하는 그런 모델이, 그리고 태그가 있고, 태그는 포스트에 대해서 태그를 달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서로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에서 싱글 어소시에이션은 뭐냐면요, 카테고리 조인스에다가 아예 어소시에이션 이름인 포스트라고 이렇게 바로 넘겨줍니다. 조인 다음에 조인 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겨줍니다. 심볼로. 그렇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조인이 되는 거에 조인은 이너 조인이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너 조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조인에서 on 옵션 키 값을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문장이 요 한 줄 요걸로써 이 SQL 문이 대신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문장을 레이즈가 알아가지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 다음에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이거 하나가 아니죠. 두 개를 해줄 때, 자, 이걸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아까 요 밑에 문장을 보면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만 보여주라 이 말이 된 거죠. 보십시오.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는 보여줘. 그러니까 포스트가 없는 카테고리는 보여주지 말란 말입니다. 카테고리 10개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카테고리만 포스트가 연결돼 있어. 근데 8개는 연결 안 돼 있어. 그죠? 그랬을 때는 이게 뭡니까? 이너 조인이라 했잖아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2번, 3번부터 10번까지는 셀렉트에 안 나오죠. 그죠? 그게 이너 조인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그렇게 판독할 수 있어야 돼. 아, 카테고리를 불러오는데 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불러오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자, 포스트를 불러오는데 카테고리가 있는 그리고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불러오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멘트가 없는 포스트는 빠지겠죠? 또 카테고리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키값을 연결 안 되어 있는 건 빠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밑에 문 보면 알죠? 조인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너 조인이 다 걸려 있고요. 카테고리 당연히 카테고리 아이디와 포스트 아이디가 카테고리 아이디와 포스트의 카테고리 포린 키하고 이거를 조건이 되겠죠. 그다음 코멘트에 대해서 또 하나 이너 조인이 되고 또 코멘트 포스트 아이디와 포스트 아이디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 이거 네스티드는 포스트에 또 그 안에서 또 이 조인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게스트가 작성한 코멘트가 있는 경우에 포스트를 불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너 조인이 되지만은 여기서 조건으로 on으로 들어간 조건에 대한 키값 그 조건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포스트 코멘트는 당연히 코멘트 중에 포스트 포린 키가 이끌되지만은 게스트에 대해서는 이 게스트가 포스트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게스트가 코멘트에 대한 키값하고 연결됩니다. 게스트의 코멘트 아이디가 코멘트 아이디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중첩이라는 개념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거는 중첩이 멀티 레벨로 되는 거예요.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를 불러와라. 근데 그 포스트는 태그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포스트는 코멘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안에 들어가서 그럼 그 포스트는 뭐냐? 게스트가 작성한 포스트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이너 조인이 있게 되는데 이너 조인의 on 옵션에서 그 조건 키값 조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자, 조이닝 테이블에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인 다음에 where저를 자, 이 where저를 지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 문자열을 써가지고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where저에서 orders 그 테이블에 created as라는 속성이 요 레인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레인지 위에 레인지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네스트 형태의 해시 형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더인데 이 오더를 안에 또 해시를 구현해가지고 create 값이 time length다. 이거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의 차이다.